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자, 요 코드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while문을 이용해서 그냥 프로그램 실행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OS라고 하는 애가 모듈이에요. OS 모듈. 이 OS 모듈 안에 보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import os를 주고요. os.시스템을 이용해서 얘를 명령어나 아니면은 변수명을 여기다가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모듈은 아직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제 잠깐 나와가지고 언급을 하는 건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들이 모여가지고 함수가 되고 함수가 모여가지고 함수를 또 모아놓는 게 이제 클래스가 돼요. 이 클래스와 함수를 또 모아놓는 게 모듈이에요. 모듈. 그래서 여기에 임포트 한 다음에 OS 그러면 OS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어쨌든 OS라고 하는 모듈이 있겠죠. 이때는 얘가 os.py라고 하는 이 파일로 되어 있어요. 모듈로 우리가 불러드릴 때는 이 .py가 자동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름만 파일명만 확장자는 띄워버리고 파일명만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붙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붙어버리는데 여기에 붙을 때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렇게 붙으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요 이름 밑으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 OS 안에 들어있는 여기 함수를 실행하고자 하면 OS를 점을 붙여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OS라고 하는 이름 밑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O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s. 함수명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름 공간이 생겨요. 이름 공간. 얘만이 가지고 있는 OS라고 하는 이름 공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무시하시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import OS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메뉴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문자열을 계속 누적시켜서 최종적으로 전체 문자열을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md라고 하는 이 변수에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각각의 명령어를 이렇게 넣는데 이 칼크라는 거는 실제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여기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dir 자 여기에 calc.exe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exe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트패드는 메모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notepad.exe 그죠?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ms 페인트. 자, ms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ms paint.exe가 여기에 실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다가 exe를 붙이지 않고도 파일의 이름만 줘도 우리가 윈도우에선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칼크라고 하면 계산기가 실행이 되고요. 노트패드 그러면은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 페인트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림판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exe를 붙여도 동일한 결과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exe를 붙이지 않고도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한 루프로 얘를 돌려서 메뉴를 한번 딱 출력을 해줘요. 메뉴 출력한 다음에 이쪽에서
인풋으로 자, 실행할 프로그램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받아놓고 넘버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넘버가 1과 같으면 여기에 CMD의 0번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계산기를 실행하고 넘버가 2와 같으면 메모장을 실행하고 3과 같으면 그림판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Q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잘못 입력했습니다. 1, 2, 3 Q 중에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루프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실행하는 코드를 같이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직접 짜는 것보다는 복사 붙이기 하면서 전체적인 코드를 이해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드는 다 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형식으로만 가고 직접 디버깅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자, import os라고 하는 일단 먼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디버깅 하기 전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어떤 걸 입력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자, 1번 계산기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얘가 계산기가 실행이 되죠. 자, 그리고 2번 메모장 그러면 메모장이 실행이 되고요. 자, 3번 그림판 그러면 그림판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번 이렇게 해서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 else 쪽을 타고 가서 자 1, 2, 3 Q 중에서 입력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Q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형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자 디버깅 한번 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import OS 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F5번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왼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OS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생기고 그 안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OS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생긴다. 그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F11번. 자, 보시면 OS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애들. 실제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파이썬 3구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os.py라고 하는 파일이 그대로 불려지는 거고요. 이 안에 펑션도 엄청 많이 있죠. 이 펑션에 관련된 애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모듈을 갖다가 임포트하게 되면 그 모듈의 함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함수나 클래스들을 이렇게 메모리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공부하실 수가 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OS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펑션 중에서요. 여기서 자, 요거 한번 제가 실행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요거 액세스. 자, 이걸 만약에 실행한다 그러면 얘가 OS를 점을 붙여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순차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os.access, os.changedir, 뭐 os.changeMo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모듈에 관련된 거 잠깐 해봤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모듈 시간에 따로 해드릴게요. 자, 메뉴라고 하는 변수의 각각의 값을 누적시켜서 최종적으로 메뉴가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메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종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얘네들은 엔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CMD 안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화면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버를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받게 되면 이제 넘버의 값이 들어갈 거고요. 얘를 그대로 찍어주면 잠깐만요. 이게 디버깅 하다가 또 가끔씩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겠습니다. 자 F5번. 자, 이렇게 이제 화면 출력하고 넘버를 찍어서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가 1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제 넘버에는 지금 현재 1이 들어갔죠. 이 1이 들어간 얘를 그대로 if문으로 비교해서 넘버가 1과 같아요. 그럼 맞죠? 그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OS 시스템에 CMD 0번 방에 들어있는 애를 찍는데 CMD 0번 방에는 뭐예요? 칼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칼크를 그대로 계산기를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실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면서 화면으로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받고 여기서 제가 3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넘버가 3이니까 1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빠지고 if 쪽으로 와가지고 넘버가 2와 같습니까? 라고 또 해요. 자, 2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3과 같아요? 맞죠? 내려와서 OS 시스템에서 CMD의 2번 인덱스에 있는 자, 2번 인덱스는 MS 페인트가 들어있거든요. MS 페인트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판이 여기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림판이 실행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Q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과 같지 않죠? 2와 같지 않죠? 3과 같지 않죠? Q와 같네요. 그럼 Q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그대로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이품을 이용해서 처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while문 4를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while문 5도 똑같아요. 근데 while문 5는 아까 4하고 약간 다르게 했어요. 아까 걔는 무한루프죠. 근데 얘는 무한루프가 아니고 넘버가 Q와 같으면 종료하세요. 이렇게 조건식을 직접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건데 약간 이제 소스가 약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5번,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분석하는 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분석해보기. 자, 그러면 while문 7번 한번 볼게요. while문 7번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화면이 조금 커가지고 조금 줄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짜보시는 건데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직접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while문 7.py.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의 출력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자, 2단을 출력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출력해 보시겠어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출력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자, 한번 각자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while문을 이용하는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자, 이렇게 이제 단이라는 변수에 2를 넣어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그래서 단에다가 2를 넣어주고 i에다가 1 넣고 i를 9까지 돌려서 얘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서 찍어주는 그런 코드였어요. 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 고랭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이중 while문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중 while문을 사용하느냐라는 걸 한번 보면 자, 이 구구단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이 구구단은 지금 자, 먼저 얘를 이해하기 전에
이 코드를 한번 먼저 이해해 보세요. 이 코드. 자, 여기다가 while문을 이용하지 않고 출력했다라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1은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i를 하나 증가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다시 i를 이용해서 증가 출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제가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얘를 2 넣고 1 넣고 2 곱하기 1 하나 증가하고 2 곱하기 2 그죠?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갖다가 증가한단 말이죠. 이렇게 증가하고 출력하고 증가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를 저희가 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while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게 지금 중복이 계속 되잖아요. 그 중복을 우리가 while문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중복을 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그렇다면 2단만 출력을 하지 말고 9단까지 출력해보자라는 걸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단이죠. 그러면 이 2단을 어떻게 해요? 덩어리로 다시 또 이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네. 말 그대로 i 플러스는 1, 이 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예요? i가 아니고 단 플러스 1. 그리고 i에다가 다시 1을 넣어주고 이렇게 요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3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4단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덩어리가 또 있어야 돼. 이게. 네. 이 덩어리가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4단이에요. 여기가 2단, 여기가 3단, 여기가 4단.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9단까지 출력하려면 이 지금 while문에 요게 9개가 있어야죠. 이거를 이중 while문으로 처리하면 아까처럼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 while문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 while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중 while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자, 먼저 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중 while문은요, 큰 가방 안에 작은 가방을 넣어두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가잖아요. 그럼 이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 사면 봉지 여러분들이 주고 그 봉지에다가 넣죠. 그런데 제가 뭐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모두 사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얘네들이 비닐봉지에다 담겨 있는데 그거를 전체 큰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는 게 어때요? 그게 결국에는 그 봉지가 와일문이다라고 하면 이중 와일문이 되는 거예요. 봉지 안에 봉지가 들어가 있는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와일문의 형식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와일문 안에 와일문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while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가 있다. else는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 전체가 큰 게 while문이고 여기서 작은 게 while문이다.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하고 아래는 실행문들이 올 수가 있고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큰 덩어리로 보면 while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고 자 여기에 while문에 else가 있으니까 여기가 크게 while문 한 개. 그리고 안쪽에 else까지 합쳐갖고 while문 한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자, 이 코드를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while문 8000py로 이중 while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ile문 8.py. 자, 먼저 이중 while문에 관련된 걸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while문은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코드는 어때요? 처음에 초기 값을 주고, 그죠? 조건식을 또 주겠죠. 그 다음에 실행문을 실행할 거고요. 출력. 두 번째 실행문 중에서 증감식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초기 값. 여기는 조건식. 자, 여기는 실행문. 여기는 실행문 중에 증감식. 증가와 감소할 수 있는 식이 와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1부터 3까지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두 번째 while문인데 얘는 조금 작게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while문은 1부터 2까지 출력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자, 여기하고 동일하게 J에다가 1 넣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자, J가 자 2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 다음에 J를 하나 출력해 주고요. 자, J를 하나 증가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초기 값이 될 거고, 자, 여기는 탈출을 할 수 있는 조건식이 될 거고요. 여기는 뭔가 실행하는 출력하는 실행문이 될 거고, 여기는 그 실행문 중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증감식이 여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행하면 밑에는 2가 출력이 되고 2까지 출력이 되고 위에는 3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은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1, 2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중 while문이 되는 겁니다. 합치면. 자, 한번 합쳐 볼게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합친 형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합친 형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를요.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으로 들였으면 되는 거죠. 그죠? 안으로 들였으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안쪽에 여기 부분을 자, 여기 있는 요 증감식, 그러니까 합칠 때도 말 그대로 위에서 합칠 수도 있지만 저는 요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실행문을 여기하고 같이 붙여서 쓸 거예요. I가 이쪽으로 오고 J가 절로 가고요. 그리고 얘는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일단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I가 1일 때 J를 돌려요. I가 1일 때 J1, 2가 돌아갑니다. I가 2일 때 J1, 2 돌아가고요. I가 3일 때 J1, 2 돌아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거짓이면 빠졌다가 다시 바깥쪽을 타고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빙글빙글 돌고 다시 바깥쪽을 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중 while문을 탈출하기 위해선 여기에 바깥쪽에 여기 있는 애를 빠져나가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으로 보면 바깥쪽 while문은 초기값 조건식 이 전체가 다 실행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실행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증감식이 오는 거죠. 바깥쪽에. 자, 안쪽에는요. 안쪽은 여기죠.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짤 거예요. 여기다가 빠져나갈 때 else를 타고 나갈 수 있게끔 타고 여기서 이렇게 안쪽 while문 종료. 그러니까 디버깅을 우리가 이용해서 얘를 분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else 쪽을 바깥쪽 while문을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끔 while문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디다가 거시냐면 여기다가 걸 거예요. i는 1 부분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을 합니다. 자, i가 1이 됐어요. i가 3보다 작죠? 자,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j가 1로 세팅이 되고 j가 2보다 작으니까 내려오고 ij를 찍었어요. 그리고 j를 하나 증가하고 3이니까 내려와서 찍었어요. j는 3이 됐어요. 자, j가 두 번째 while문의 거짓이기 때문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안쪽 while문이 종료가 됐다라고 메시지를 찍어주고 증감식을 i를 하나 증가합니다. 자, i는 2가 됐고요. 바깥쪽에 3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다시 한번 초기값을 주고 두 번 출력하고 빠지죠. 안쪽 while문 종료. 자, i는 i 플러스 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식이 3과 같으니까 맞죠. 내려와서 찍어줘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j가 3이니까 거짓이니까 빠져나오면서 안쪽 while문 종료 그 다음에 증감식 바깥쪽 while문을 또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i가 4가 됐네요. 그러면 이 코드를 while문 그 무한루프를 무한루프가 아니고 while문의 루프문을 탈출해서 바깥쪽 while문을 그대로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코드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디버깅을 통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